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가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비트코인이 1.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기사에도 6,000달러가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잇따른 악재에도 왜 6,000달러를 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네,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입니다. R3 코르다 무역 금융 앱인 볼트론 테스트에 스탠다 차터드 은행과 ING 등 50여 은행 기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R3가 개발한 코르다 기반 볼트론 실험에 27개국 국가의 50여 개 기업과 은행들이 참여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볼트론은 신용장 거래를 간소화하기 위한 오픈 플랫폼으로 무역 금융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정보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AMN, 암로, 스탠더드 차터드, ING, 소시에테, 제네럴, 코메르츠 은행, 카타르 상업은행, 사우시 브리티시 은행, MUFG, 나티시스, 이집트 국영은행을 포함한 50여 개 기관이 R3 무역 금융앱 볼트론을 시범 활용했다고 합니다. 네, 테스트는 베인 크립토 BLK R3의 지원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상에서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네, R3는 테스트 참여 기업 96%가 볼트론이 무역금융 처리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무역금융 업무는 서류 의존도가 높고 5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볼트론은 하루 안에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테스트에 참여한 알파뱅크는 리플렛에 가입을 했죠. 네, 혁신 수석 데니스 도돈이 모든 과정이 동일한 인터페이스에서 진행됐다며 업무 참여자 모두와 연결되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기 때문에 거래 처리가 상당히 빨랐다고 하면서 상당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정보 불일치를 손쉽게 확인,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빠르고 더욱 안정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조작이 불가능하고 사기 리스크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R3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XRP죠. R3의 코르다 플랫폼에서 첫 번째 암호화폐로 이제 XRP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네, R3가 커져갈수록 XRP도 같이 커져가는 이런 생태계를 구현한 리플사가 대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6,0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잇따른 악재에도 상승을 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네, 오늘이죠. 5월 9일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6,0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올해 최고치라고 하네요. 네, 시황 정보 분석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게 되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6,062달러를 기록했는데 거래 금액은 오히려 153억 달러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업계에서 이제 숱한 악재가 있었죠. 그런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네요. 모두 놀라 자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테더 지주사 아이파이닉스는 뉴욕 최고 법무 책임자로부터 비트파이닉스가 테더 자금을 유용했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비트파이닉스는 아이파이닉스가 운영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암호화폐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가 7,000개의 비트코인을 해킹당한 이런 소식이었죠. 비트파이닉스 테더 악재와 바이낸스 거래소 해킹 소식이 비트코인 가격을 떡락시킬 요인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지난달 26일 5,200달러 선에서 꾸준히 계단을 올라서 6,000달러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크립토 바비는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낸스 이슈에도 비트코인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새삼 충격적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추세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암호화폐 분석사 조시 레이거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체인상의 거래량과 바이낸스 해킹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는 풀백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며 3,100달러가 비트코인 주기의 하한선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고 하네요. 네, 디지털 자산 분석사 델피 디지털이 공개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이상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 잔액 비율은 2015년 1월 11일 53.5%에서 2019년 1월 11일 53.9%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0.4% 증가했네요. 네, 이 보고서는 장기 투자 시그널이 강해지고 있고 비트코인 기반이 단단해질수록 투자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해 장기간 자산을 들고 지켜보게 된다고 설명했다면서 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숱한 악재들이 요즘 많았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고 있네요. 요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따로따로 간다는 소식이 많은데 네, 코인 마켓캡을 살펴보면 네, 따로 가긴 하는데 괜히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체 암호화폐 준비하는 페이스북 금융시장에 몰고 올 파장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온라인 송금 서비스 페이팔에서 회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마커스가 약 50명으로 구성된 암호화폐 개발팀을 이끌고 이 중 상당수는 마커스가 페이팔에서 영입한 핵심 멤버들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5월 자체 암호화폐 이름으로 사용할 리브라라는 상표권을 취득했고 페이스북은 이 상표권을 비밀로 하기 위해 JLV라는 업체를 통해 등록했지만 추적 결과 페이스북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페이스북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새로운 암호화폐 첫 시범 운영 국가로 인도가 네, 또 유력하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묶인 페이스북 그룹의 사용자는 26억 명에 육박하는 만큼 페이스북 자체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면 경제, 금융계에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것은 확신하다. 네, 이러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블록체인 캐피털의 보가트도 페이스북 코인은 암호화폐 사용자를 3배로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디지털 결제 세상을 혁신할 순간에 직면해 있다면서 블록체인 캐피털의 스펜서 보가트가 다음 주 컨센서스 2019를 앞두고 멘로파크에 본사를 둔 소셜 미디어 대기업이 전자 결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 밝혔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중심의 VC사의 일반적인 파트너는 암호화폐 시장의 하향으로 추측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촉매제가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하나는 그가 방안의 코끼리, 즉 골치 아픈 문제라는 뜻인데요. 네, 이렇게 표현한 페이스북 코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페이스북 코인 프로젝트는 암호화폐 산업과 같은 노선을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 규모의 관점에서 볼 때 의미가 있고 그러한 사용자 중 소수만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더라도 향후 몇 년 동안 암호화폐 사용자는 2배나 3배가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보가트는 게이트웨이 드러그, 네, 무슨 뜻이냐면 미끼 약물이란 뜻인데요. 독한 마약으로 가기 위한 초기 마약처럼 더 고급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한 상품의 의미라는 문구를 사용해 페이스북의 도입 추진이 가상화폐, 네, 암호화폐 시장에 수십억 달러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초기 대중 신뢰가 확립되면 페이스북 화폐를 이용해 사용자들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로 이동할 것이다 라면서 페이스북 코인이 네, 게이트웨이 드러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페이스북의 그 FB 코인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리브라라는 이런 암호화폐 네, 정식 명칭이 나왔습니다. 숨겼었는데 이제 밝혀진 거죠. 네,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첫 네, 이런 국가가 인도라는 게 참 의아하네요.
현재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겠다 말겠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페이스북이 이렇게 인도에 하게 되면은 전면 금지는 안 되는 거겠죠. 페이스북의 이런 소식이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는 투기성 자산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최근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 은행 총재가 암호화 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 변동성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실제 결제 및 결산에 사용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며 오히려 투기성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또 그는 이날 암호화 자산이 기존 결제 및 결산 체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일본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업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 및 주시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유명 비트코인 애널리스트가 암호화폐 시장 현 위치는 베어마켓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경제학자이자 유명 비트코인 투자 분석가인 투르 데미스터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새로운 불마켓을 맞이할 타이밍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암호화폐 역대급 긴 하락장이었죠. 이 긴 하락장 베어마켓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건 확실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불마켓과 베어마켓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6,500달러 이하에서 거래가 진행된 것은 일종의 모멘텀 축적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점이 슬슬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또 들게 되네요. 투르 데미스터가 비트코인은 지금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투르 데미스터는 아만트 캐피털의 설립자 겸 CEO인데요. 최근 그의 팟캐스트의 최근 에피소드에서 피터 맥코맥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 데미스터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움직이고 있는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을 본 다음에 현재 가격과 비교해보면 미실현 손익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이동하면 팔린다는 가정이 있고 이 사건을 가치 실현 이벤트라고 합니다. 단지 주인이 그들의 비트코인을 청산할 기회를 가졌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져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투르 데미스터는 비트코인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가격 변동은 투자 심리와의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식에 따라 시장 심리가 변한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하는데요.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7년 여름에도 역시 미실현 이익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투자 심리는 탐욕으로 치닫았고 약세 시장이 형성되면 긍정적인 정서는 분명히 감소한다며 일단 적자에 접어들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탈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작년 11월 비트코인이 6,000달러에서 거의 3,000달러로 하락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정말 비트코인 하락장이 끝나고 정말 저평가된 것이 나중에 불마켓, 역대급 불마켓이 왔을 때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상승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상통화라고 써있지만 이제 암호화폐가 정식 명칭이죠.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은 7월 9일부터 법제화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코인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라고 하는데요.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을 보고서를 통해 올해 2분기부터 금융권 행정
지도를 줄이겠다며 현행 39건, 금융위 12개, 금융감독원 27개, 행정지도 중 8건은 폐지하고 22건은 법제화 후 폐지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금융행정지도는 금융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사 등의 자발적 협력을 기초로 한다며 명시된 법적 근거 없이 일정 행위를 요청하거나 제지하는 운영 규정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은 법제화 후 폐지되는 22건 중 하나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금융위는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서 법제화를 추진한 후에 폐지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쭉 보게 되면 이제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법제화 후 폐지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목표로 실행됐었는데요. 코인거래소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제공 중인 6개의 은행은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 은행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 등장 후에 가상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벌집 계좌라는 우회로를 택했었죠. 그런데 벌집 계좌도 막아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아무튼 이래서 이렇게 올 3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이 신한은행으로부터 계좌 사용 중지 통보를 받았을 때 지난해와 동일한 사안으로 비트소닉 계좌 사용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렇게 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과연 암호화폐를 들이려는 노력으로 이런 법제화를 추진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욱더 배척하려는 이런 이유로 추진을 하는 걸까요? 한번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발 전 세계와 좀 동일한 이런 라인을 타고 갔으면 좋겠는데 반대되는 내용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이 57%로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총 시가총액 점유율이 57%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탈비트 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갑자기 탈비트를 내서 많은 암호화폐 가격들이 참 떨어지고 있네요. 떨어질 땐 또 같이 떨어지겠죠. 미국의 최대 이동통신 업체가 국가 지원 해킹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악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매니저에 따르게 되면 미국 최대 이동통신 업체인 버라이즌이 제12차 데이터 침해 사고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해킹 공격 사례가 증가하며 전 세계 사이버 범죄 분야에서 점차 영향력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실제 국가 지원 해킹 공격이 전체 해킹 사건 중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대비 11% 증가한 23%를 기록했다며 해당 업체는 해커들이 빼돌린 자금을 세탁하거나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하는데 암호화폐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머그컵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참 저도 답답하네요. 이거에 나오면은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실물을 잘 찍어서 여러분들께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고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겠죠. 어떻게 이쁜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